안녕하세요. 심플 엔지니어링의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한번 채워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건물에 기둥이 없는 구조물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구조물에서 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외벽에 자중과 그리고 또 포스트에 자중이 있어서 그게 압축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인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질문해 주신 성우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이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을 보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여기 위에 링크를 따라 가셔가지고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요, 좀 직관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역학을 이용한,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이용한 그런 수치적인 아니면은 역학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직관적인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종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종이는 A4짜리 용지죠. 보통 종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종이는 자기의 자중을 가지고 있죠. 자기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종이를 갖다가 여기 밑을 잡고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이 종이가 휘어지게 되겠죠. 다시요. 여기 옆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 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이것은 바로 이 종이에 압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 종이에 자중이 있죠. 그 힘이 밑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밑을 잡게 되면은 그 힘이 압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밑을 잡았을 때 이렇게 종이가 휘는 것도 좌굴과 비슷한 현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을 잡지 않고 제가 한번 위를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위를 잡으면 종이가 어떻게 되나요? 구부러지지 않죠. 여기 왼쪽 돌려서 보셔도 종이가 전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이 종이에 인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종이에 자중이 있고, 근데 이 종이가 이 윗부분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부분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이에는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똑같이 있죠. 얘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자중이 있겠죠. 근데 그 자중이 내가 밑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압축력이 되기도 하고 인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그런 생각을, 그런 또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역학,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왜 이게 압축력인지, 왜 저기가 인장력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건물을 갖다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다 나와야 될 텐데요. 여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왼쪽 건물을 보여드리면서 그 기둥에 압축력이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의 건물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에는 인장력이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직관적인 방법을 잠깐 이용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 이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여기 위에 기둥이 있고 그리고 또 바닥판이 있고 이 밑에는 기둥이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윗부분의 부재는 이 밑에 있는 기둥에 의해서 밑이 지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자중에 의해서 축하중이 발생하게 되고, 이 축하중은 밑에 있는 기둥의 구속으로 인해서 압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잡아주는 곳이 없죠. 구속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메가트러스로 포스트 외벽을 잡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윗부분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똑같이 파사드와 포스트의 자중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구속 조건에 의해서 인장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제가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에는 그 절전법을 할 때 어느 방향을 인장, 어느 방향을 압축으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절전법을 할 때 트러스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정하는 방법이죠. 그때 그 절점에서 나가는 힘을 갖다가 인장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절점으로 들어오는 힘을 갖다가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잘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런 방향으로 힘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압축력. 만약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점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걸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호를 정의를 해줍니다. 독일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떼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떼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닥이고 요 위에는 위에 있는 기둥, 요 밑에는 이제 밑에 있는 기둥을 제가 잘라낸 것이죠. 이때 작용하는 힘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먼저 바닥에서 아랫방향으로 전단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바닥에 전단력으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위에서 모인 그 바닥의 힘들이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포스트와 그 벽체 자중이 그러니까 또 압축력으로 아래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밑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어떤 그 부재를 자르든지 간에 거기에는 힘의 평형의 원리가 성립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힘의 평형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있는 힘들은, 밖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다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여기에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위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1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 2라고 하면 요 밑에 이런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얘는 1 더하기 2라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게 압축력일까요? 인장력일까요? 이것은 압축력이죠. 왜냐하면 이 절점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압축력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의 상황을 한번 봤고요. 이제 오른쪽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닥이 똑같이 잘랐죠. 점이 있고 여기 위에도 기둥이 있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먼저 똑같이 왼쪽에서처럼 아래 방향으로 바닥판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전단력으로 일단 바닥판에 작용을 하겠고요. 이 절점에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이 위에 있는 기둥에 작용하는 힘들도 있겠죠. 그 힘을 우리가 자중에 의해서 일단 아랫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힘은 그 외벽에 의한 자중 그리고 포스트에 의한 자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왼쪽 여기 자른 곳에 위로 가는 힘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다시요. 절전법을 했는데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힘이 다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윗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윗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쪽 왼쪽에 윗방향으로 작용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윗방향으로 작용을 하든지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왼쪽에 윗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말은 내가 이 힘을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 바닥판의 부재로 전달시켜 주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 바닥판이 그렇게 되면 너무 두꺼워야 되니까 경제성이나 다른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게 극히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쪽에 이제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걸 1번, 이걸 2 힘이라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1 더하기 2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와 외벽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있겠죠. 자중에 의해서. 그 힘은 일단 밑방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이 밑에 부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은 어떻게든지 위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여기에 있는 포스트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힘이 절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성욱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 영상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 설명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어떤 영상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했을 때 이게 피드백이나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와 이런 것들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게 그 내용들을 보고 제가 힘이 닿는 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